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긍정이 44.1%, 4.6%포인트 크게 좀 빠졌고요. 부정은 반대로 5.2%포인트 올라서 51.7%인데 이게 긍정, 부정이 역전된 게 18주 만의 일이더라고요. 네, 3개월 지났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이제 긍정 평가 비율,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6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53%에 달했습니다만 꾸준히 좀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44.1%까지 왔고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부정 평가가 이제 긍정 평가를 이제 올라선 이제 이런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데드크로스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긍정 평가가 좀 이제 하락되고 있는 이 흐름들 이것이 이제 꾸준히 좀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권에 잇따른 이제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국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이제 강도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잘한다, 지금은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매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고평가됐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상당히 사실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악재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한 악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권 전반에 있었던 악재들이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기준점이 코로나19 때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악재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코로나19 대응이 호평을 받았던 때가 4월 말이거든요. 그때가 긍정 평가가 60% 중반이니까 굉장히 최고점을 찍었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석 달 만에 20%포인트 정도가 빠진 건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까? 뭐 단기간에 이제 이런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을 사실은 뭐 흔히 있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변화도가 큰, 우리가 저희 말로 탄력도가 큰 지표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이제 등락폭이 이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60% 이상 됐던 것들이 사실은 최근 대통령들은 잘 많지 않았고 임기 초라든가 이전 대통령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급락하는 경우들은 이제 이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반에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오다가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3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은 이제 최근엔 잘 없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국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하락폭들이 단기간에 일어나기도 했었죠. 국정농단 관련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매우 안정성을 보여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폭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이제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 이 국면이 사실 붕괴됐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되는 형태. 그 와중에 진보층에서 내부에 어떤 이런 이제 미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그러니까 30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대 등 이렇게 진보 내부에서 다소한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약간 하락폭을 좀 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30대 흐름이 지금 세대별로 보면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2주 전에는 7%포인트가 빠졌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다시 회복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13.9%포인트가 빠지면서 또 하락폭을 주도를 했습니다. 등락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여론조사의 지표를 볼 때 이제 연령대를 끊어서 이제 볼 때는 사실은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사 결과가 이제 1,000명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결과값에서 변화해요. 그런데 연령대를 끊어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 연령대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1,00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뭐 5%가 낮아졌다, 뭐 또는 이제 3%가 올랐다 이것을 매우 강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전체 여러 가지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30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국정에 대한 평가의 하락폭들이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한국에서 이 30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쨌든 이제 욕심도 이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대책들이 대출이 좀 제한되면서 어쨌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30대에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번 조사를 보게 되면 30대 여성에서도 좀 하락폭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한 뭐 여권에서의 어쨌든 이런 미투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의 30대,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의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30대에서 어쨌든 여성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되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30대 여성에 속하는데 네. 참 여론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하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여론조사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참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민들에게도 물어봤더니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할 수 있다는 27.5%밖에 안 나왔고요. 적절하지 않다가 10명 중에 6명이 나왔거든요. 이 네.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다주택자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또는 더욱더 이제 뭐랄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왔는데 정작 고위 공무원들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반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가 60%를 넘은 것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저 행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 분야별 특성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행정 같은 경우들은 정부가 결정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서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역이라든가 환경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는 그런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고위 이제 그 관료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이제 강남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잘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약화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도 좀 악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센터장님이 30대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슈로 뽑아주신 내용입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 꼽아주셨었는데 최근에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64.4%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특히 보면은 20, 30대 남녀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게 70%가 넘어서 이 부분 역시 좀 당정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성세대의 시각에서는 이제 박 전 시장이 어쨌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후에 조사들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60% 중반대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이것이 70%까지 올라가는 정도였으니까 우리 세대의 어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거대한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특히 이제 이런 이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이런 이제 진보층들에서의 부정적인 인식들 이것들이
저는 이제 대통령의 평가에도 영향을 좀 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역시나 이제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네. 이낙연 의원과의 질문이 나왔는데 뭐 본인은 역시 뭐 1위에 본인이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대권 구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0%를 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지층이. 그런데 이제 뭐 경기지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뭐 과감한 행동, 뭐 과감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10%를 초과 돌파를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판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굴레가 사실은 거쳐질지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지하지 않는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그 굴레를 벗어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이제 지지 상승이 있을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10% 중반대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10% 중반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과의 이제 격차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후의 변화 양상은 지금 이제 조사들 보시게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13% 로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죠. 나왔던 한국갤럽의 7월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던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격차는 한 10% 포인트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있게 되고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1, 2위가 그러면 경쟁 구도로 이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 여권의 지지층들의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의 지지층과 예. 새로 어떤 해내는 정치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에 대해서 반감하거나 혐오하는 층들이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좀 적극적인 지지 경향이 있는 여권의 이제 지지 그룹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그룹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용도가 이전보다는 좀 높아지는지 여부, 그래서 지지를 흔쾌히 이제 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후에 친문 성향의 어떤 대권 주자가 다시 한번 부각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또는 이제 여권의 이런 대권 주자 상위 그룹의 구도에 영향을 주는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이제 또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뭔가 만들어야 될 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당대회 이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당대표를 이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만약 실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격차가 좁게 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